농부에게 돈을 준다. 이거 되게 단순하게 들리죠?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선 이게 국가랑 농업인이 맺은 엄청나게 큰 계약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농업직불금이라는 뭐랄까 되게 혁신적인 계약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이 새로운 계약이 대체 뭔지, 그리고 돈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, 또 농업인들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이 많은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감시하는지,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2020년에 시작됐어요. 그때가 진짜 큰 변화의 시작점이었죠.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보조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걸 싹 하나로 합치면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직불금에 대한 생각,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해요.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농업인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? 그쵸?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일 수 있어요. 바로 여기서 생각의 틀이 확 바뀌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지으시느라 힘드시니 소득 좀 보태드릴게요.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달라요. 농업인 여러분이 식량 안보도 지켜주고 환경도 보호해주고 이런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니 저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겠습니다. 딱 이런 명확한 계약 관계가 된 거죠.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공익직접지불제도, 줄여서 그냥 공익직불제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쌀이나 채소를 생산하는 것, 그 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공익직불법이라는 법에 딱 근거해서 지급된다는 점이에요. 자, 그럼 이 돈 대체 어떻게 주는 걸까요? 시스템이 재밌어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회사 월급 생각하시면 쉬워요. 모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 받는 기본급이 있고요.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받는 성과급이 있는 거죠. 첫 번째는 바로 그 기본급, 즉 기본 직불금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이 제도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. 자격이 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. 근데 이 기본급도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. 첫째는 소농직불금. 이건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. 일정한 소득이나 면적 기준만 맞으면 농사 규모랑 상관없이 딱 연 13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면적직불금을 받는데 이건 농사 짓는 땅이 넓을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이죠. 아무래도 작은 농가를 좀 더 챙겨주려는 그런 세심한 설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성과급 차례입니다. 이게 바로 선택직불금인데요.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특별 미션 같은 거예요. 농업인들이 나 이거 한번 해볼래? 하고 선택해서 하는 거죠. 국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해 주시면 저희가 인센티브 팍팍 드릴게요 하는 방식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미션이 뭐냐면 바로 전략작물 직불제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 사람들 밥은 점점 덜 먹는데 다른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밀이나 콩 같은 거 직접 키워서 자급률 좀 높여보자. 이게 국가적인 미션이 된 거죠. 그래서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합니다. 보세요. 헥타르당 무려 430만 원.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밀 심고 여름에는 콩 심고 이렇게 이모작을 하면 최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4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? 정부가 제발 쌀 말고 다른 것 좀 심어주세요 하고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의지가 그냥 딱 보이는 거죠. 근데 미션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훨씬 다양합니다. 예를 들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같은 걸 심어서 농촌 경관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미션이 될 수 있어요. 또 농사 짓기 진짜 힘든 그런 지역을 꿋꿋하게 지키는 분들께도 지원이 가고요. 정말 다양한 공익 활동들이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.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르는 법이죠. 지금까지는 돈을 받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계약의 반대편,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뭘 지켜야 하는지 그 의무와 책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이게 절대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
그렇다면 농업인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?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? 한번 살펴볼까요? 크게 5가지 핵심 의무가 있어요. 첫째, 농사 짓는 땅, 그 형태와 기능을 망가뜨리면 안 되고요. 둘째, 화학비료나 농약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. 셋째, 농사 짓고 나온 쓰레기들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요. 넷째, 내가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기록도 잘 남겨야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페널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무 교육, 그거 안 받으면요? 받아야 할 직불금 전체 금액에서 무려 10%가 깎여요. 그러니까 이 교육이 그냥 귀찮은데 시간 때우고 오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이 계약의 정신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신뢰의 문제입니다.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? 나쁜 마음 먹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? 당연히 이런 걱정할 수 있죠. 그래서 정부도 이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정말 강력한 안전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. 처벌 수위부터가 달라요. 만약 거짓말로 신청해서 돈을 타냈다? 이거 그냥 뱉어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. 법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. 이건 명백한 범죄라는 겁니다. 근데 법만 이렇게 세게 만들어 놓는다고 다 해결될까요?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글쎄요, 한번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.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. 이게 제주도 사례인데요. 아주 대표적이에요. 현장 점검도 빡세게 하고 교육도 강화했더니 보세요. 불과 2년 만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33건에서 9건으로 확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접근하니까 진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강력한 한 방은 바로 투명성입니다. 이게 뭐냐면 누가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모든 정보를 매년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. 전부 다요.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감시하는 걸 넘어서 이웃이 이웃을, 지역사회가 서로를 감시하는 뭐랄까 그런 사회적인 견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. 저 사람은 농사 안 짓는데 돈 받았네? 이런 게 바로 드러나니까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죠.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한 건 절대 아닙니다.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바뀌고 발전해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해요.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. 바로 이 실경작자 문제입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돈은 당연히 땅에서 직접 땀 흘려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야 맞잖아요. 그런데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다른 경우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 원칙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. 어떻게 하면 돈이 진짜 일하는 사람한테 가게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그냥 기본으로 주는 돈보다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닐까? 또 도대체 어디까지를 농업인으로 봐야 하는가? 이런 근본적인 논쟁들이 계속 될 겁니다. 근데 참 다행인 건 이 법 자체에 5년마다 이 제도 전체를 다시 싹 뜯어보자라고 못 박아놨어요.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셈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는 이 지급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땅 문제, 토지 제도의 뿌리 깊은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공익직불제가 가진 가장 큰 한계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